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문제를 보실 차례입니다. 교재는 39번 문제입니다. 134쪽에 39번 문제죠.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인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1번,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이 구비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신제한 조치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범죄 수사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가 있는데 1번 설문에서는 지금 목적이 나왔죠.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를 보고 있고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 다음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맨 끝에 검사가 허가를 청구하는 것은 재량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수사가 형식적인 수사가 개시가 된 이후에는 피의자라고 부르죠. 그러나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 단계는 내사 단계가 있는데 그때 내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피내사자라고 부릅니다. 즉 내사 단계에서도 통신제한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뜻을 통신비밀보호법이 천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각각 한 사람당 하나씩 통신제한 조치를 얻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의 사건별로라고 하면 틀립니다. 피의 사건은 조금 이따 따로 나오죠. 그 부분은 이제 통신사는 확인자료 제공 요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별도의 내용이 따로 있는 거고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 허가 요건이기 때문에 절차 진행이기 때문에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번의 포인트는 두 군데가 일단 맞습니다. 2번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 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 있죠. 2개월이고 그 기간 중에 통신제한 조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그 2개월 아니라 하더라도 즉시 종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1번은 2번 설문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2개월입니다. 이 부분은 제6조에 보시게 되면 제7항 부분에 나와 있죠.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가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떨어져서 일정 기간은 조문이 삭제가 된 채 없어진 채로 진행이 되다가 얼마 전에 통신비밀보호법이 바뀌면서 단서가 정비된 부분입니다. 연장도 2개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보셨던 5조 1항의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소명 자료를 첨부해서 이제 1항, 2항에 따라서 즉 기존의 일단 절차가 두 가지죠.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통해서 허가서를 신청 청구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검사가 바로 청구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따라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통신제한 조치 기간을 연장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8항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경우죠. 이거는 이제 내란이나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이런 부분들일 때는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는 제8항이 적용이 되고 일반적인 경우는 제7항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제7항과 관련된 문제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문입니다.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다. 그 다음 3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 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는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일 때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대테러 활동 관련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수집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통신장치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테러 방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하나여 안에 가치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7조 1항을 보시게 되면 조문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장은 첫 번째,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또는 두 번째가 있어요. 테러방지법 제2조 7호의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자의 의미가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의 수가 만자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and가 아니라 또는입니다. 그런데 3번 설문은 그 중에 하나만 표현을 한 경우일 뿐입니다. 하나여라는 표현이 없죠. 3번 설문에.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설문인 것입니다.